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경제가 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숨겨진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하는 무적의 제국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성을 지탱하는 기초 원동력은 위치 추적기를 끄고 몰래 건너와야만 하는 가장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은밀한 해상 보급선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산둥성의 몇몇 정유소들이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중국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 비용과 생산 단가 폭등으로 직결되고 결국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경제 전반에 심장마비와도 같은 치명적인 연쇄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역시 이 기형적인 에너지 생명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묵인과 방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정학의 세계에서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 함대의 모든 궤적을 저 높은 위성에서부터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단 하나의 초강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란이라는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자와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자는 이미 중국의 목을 조일 수 있는 잔혹한 올가미를 손에 쥐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간의 전쟁이나 경제 제재를 떠올릴 때면 을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다를 가르고 최신형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는 스펙터클한 물리적 충돌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광활한 바다 위에는 세계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실은 거대한 유조선들이 갑자기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낯선 국가의 국기로 바꿔달고 선박의 이름을 새로 칠하며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른 배와 나란히 붙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조용히 기름을 옮겨 씻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가리켜 어둠의 함대라고 부릅니다. 이 유령선들이 싣고 있는 검은 액체의 출발지는 대부분 삼엄한 경제 제재로 묶여있는 중동의 화약고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많은 감시의 눈을 피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기어코 당도하는 종착지는 중국의 동쪽 해안 산둥성입니다. 산둥성의 복잡한 해안선에는 수백 개의 민간 정유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대한 국영 에너지 기업들과 비교해 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찻주전자라는 뜻을 가진 소형 정유소로 불리며 철저히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5분의 1 이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이 민간 정유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직 단 하나, 압도적으로 저렴한 원유만을 갈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절벽 끝에 몰린 이란의 절박함과 세계의 공장을 돌려야 하는 중국의 갈증이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정상적인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팔 수 없는 이란은 헐값에라도 기름을 넘겨야 하고 산둥성의 정유소들은 우회 결제를 동원해 그 위험한 거래를 기꺼이 삼켜버립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그저 법망을 피해 이익을 챙기는 몇몇 기업들의 밀수꾼 노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이는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합니다. 이 은밀하고 불법적인 원유의 흐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기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향해 플라스틱 제품부터 복잡한 화학 섬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부품까지 그토록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쏟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값싼 노동력이나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 이면에는 바로 이 어둠의 함대가 실어 나르는 값싼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정상적인 유가를 지불하며 생산 단가와 씨름할 때 중국은 이란산 초저가 원유를 통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비용 우위를 조용히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적대국을 굴복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총알이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장악력, 바로 달러화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워싱턴의 노련한 정책 결정자들은 중동의 골칫거리인 이란을 말라 죽이기 위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혹한 최대 압박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를 끊는 1차원적인 단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다국적 기업, 그리고 거대 은행들을 향해 매우 단순하고도 잔혹한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며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과 거래하다 함께 파멸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을 넘어 그 여파로 중국의 목줄까지 정확히 겨냥하게 된 제3자 제재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덫의 구조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파괴적입니다. 미국은 굳이 해군 함정을 동원해 산둥성으로 향하는 유령선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납포하거나 격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함대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합법적인 자금 흐름은 결국 국제은행 간 통신망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신경망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중국의 어떤 국영은행이 이란의 석유 대금을 달러나 기타 기축통화로 결제해준 사실이 발각된다면 미국은 즉각 그 은행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퇴출해버릴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만질 수 없게 된 은행은 그 순간 국제무역시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핏줄을 담당하는 핵심 금융기관들에게 이란이라는 단기적인 에너지 이익을 위해 세계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전체를 영원히 포기하라는 사생결단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미국이 중국을 향해 이란산 원유를 절대 수입하지 말라고 무력으로 윽박지르고 강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독할 정도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사실상 너희가 정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란의 기름을 사보라고 차갑게 방관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지 그 대가로 너희 국가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파괴될 각오를 하라는 숨막히는 압박을 가할 뿐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 선택의 딜레마에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 진정한 패권국의 설계입니다. 겉보기에 베이징은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든든한 우방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금융폭탄을 가슴에 끌어안고 억지로 태어난 미소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거대 은행들이 이란과의 공식적인 거래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뒤로 숨어버리고 오직 제재를 받아도 잃을 것이 없는 이름, 모를 작은 지방은행들이나 어둠의 환전소들만이 이 위험천만한 결제망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포 때문입니다. 이 치밀하고도 거대한 금융의 그물망 속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밤은 날이 갈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미국의 촘촘한 감시망을 교란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지하의 암흑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결제를 시도하며 이 위태로운 원유 생명선을 필사적으로 연장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고도 성장기였다면 이러한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을 어느 정도 감내하거나 막대한 자본력으로 튕겨낼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워싱턴이 느긋하게 쥐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금융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두렵게 느껴지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그 칼끝이 겨누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겉보기와 달리 역사상 가장 차갑고 취약한 상태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온 가장 강력한 심장 엔진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마천루와 지평선을 덮어버린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은 그 자체로 중국의 무한한 부를 상징하는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성장 엔진은 차갑게 식어 멈춰서고 있습니다. 곳곳에 건설이 중단된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뼈대들만이 남아 빚더미에 짓눌린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14억 명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지도부에게 남은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생존의 탈출구는 오직 하나. 국경 밖으로 끝없이 물건을 밀어내는 수출뿐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산업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쏟아내는 거대한 생존의 몸부림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지정학적 착각 중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삼엄한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의 원유를 사주는 이유가 마치 거대한 형님이 어려움에 처한 중동의 동생을 선의로 돕거나 그저 미국에 반항하기 위한 정치적 자존심 싸움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거시경제의 장부책에는 동정심이나 얄팍한 의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절박합니다. 중국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란산 석유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진짜 이유는 위기에 빠진 이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숨이 막혀오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오직 수출이라는 외줄타기에 모든 것을 건 중국에게 국제 유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이란의 제재 원유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돌리고 숨을 쉬기 위한 산소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값싼 에너지의 공급줄이 끊어지고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비싼 정상 가격을 지불하며 중동의 석유를 사와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처럼 휘두르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던 전기자동차의 생산 단가는 순식간에 치솟을 것이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던 각종 수출품의 가격표 역시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만 합니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치명적인 연쇄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경제 대국은 사실 이토록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어둠의 석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적 운명과 직결된 거대한 에너지 동맥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척박한 중동의 사막과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다는 사실은 베이징, 수뇌부에게 가장 뼈아픈 전략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의 생명선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벗어나 세계 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의 화약꽃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심장으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남의 손에 맡겨둔 상태라면 진정한 의미의 패권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매일 아침
혹시라도 중동에서 들려올지 모르는 불길한 뉴스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마다 꾸는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곳, 즉 테헤란의 밤하늘 위로 작지만 치명적인 불꽃 하나가 튀어오르는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화약고,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는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을 순식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과거에 은밀했던 그림자 전쟁을 넘어 어느덧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테헤란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이란 원유 수출의 절대적인 심장부인 카르그 섬의 해상 터미널이나 주요 정유 시설들에 불벼락을 내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존의 기로에 선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최후의 보복 카드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고 구불구불한 바닷길.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막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와 무장 고속정으로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좁은 해협에 전면적인 봉쇄가 거론될 때마다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의 끔찍한 악몽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의례 미국의 경제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역설이자 소름돋는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불길에 휩싸여 굳게 닫히게 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타격을 덜 받는 초강대국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이라는 기술적 기적을 통해 지하 깊은 곳에 단단한 바위를 깨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뿜어내며 이미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화려하게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동의 석유는 더 이상 국가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생명수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스판의 유용한 말 중 하나로 그 위상이 격화되었습니다. 반면 그 체스판 반대편에서 이 좁은 해협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듯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국 내에서 매일같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 중 7할 이상을 험난한 바다를 통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 원인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위태로운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목구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의 문을 틀어막거나 이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산둥성으로 은밀하게 향하던 어둠의 함대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던 합법적인 원유 운반선들마저 바다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한 채 발이 묶이게 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초저가 원유의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석유 시장의 가격마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이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중동의 사태를 관망할 때 에너지의 절대 빈곤국인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 경제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치명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중동의 평화 유지와 현상 타파 방지에 국가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지도상의 먼 타국의 바다가 아니라 자국 경제의 명줄을 움켜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거세질수록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베이징의 심장부는 더욱 빠르고 불안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위태로운 불균형의 무대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을 맨손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막다른 골목에서 중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모든 가능한 한 수가 치명적인 손실로 귀결되는, 그 누구도 결코 앉고 싶어 하지 않는 절망적인 체스판 앞에 강제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 붉은 벽으로 둘러싸인 중나라의 깊은 집무실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그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는 가장 고독하고 뼈아픈 딜레마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여 미국의 무기 아래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거나 미국이 이란을 향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에 나선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할까요? 이 질문은 한가로운 학자들의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지정학적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시험지에는 중국을 완벽하게 구원해줄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중국의 심장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파트너인 이란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란은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공들여 구축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과 군사적 자원을 동원해 이란의 방어망을 돕고 공식적인 경제 지원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즉시 워싱턴의 책상 위에 놓인 제3자 제재라는 가공할 만한 금융의 핵버튼이 가차없이 눌려질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 국영은행들은 하루아침에 국제 결제망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그날로 거대한 심장마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붕괴와 내수 침체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국 경제에게 있어 미국의 금융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정은 곧 즉각적인 국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 즉 미국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동맹국인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수수방관하는 길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장 미국의 치명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의 도살인대가 역시 파멸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산둥성의 정유소들로 향하던 값싼 원유의 흐름이 완전히 끊기면서 중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단가가 폭등하고 이는 통제불능의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하나로 규합하려 막대한 외교적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이란이 짓밟히는 것을 매정하게 버려둔다면 세상 그 어떤 국가도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내미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라는 거대한 반미 방파제가 무너지면 미국은 중동에 묶여있던 막대한 군사력과 외교적 역량을 온전히 아시아로 돌려 오직 중국 하나만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압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려한 외교 수사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냉혹한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나라가 맺었다고 자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거창한 이름표는 사실 철저한 계산 아래 그어진 붉은 선 위에서만 유효한 아슬아슬한 타협에 불과합니다. 베이징은 위성의 감시를 피해 몰래 값싼 기름을 사들일 수는 있지만 테헤란을 구하기 위해 자국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희생하거나 미 해군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불사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의 막강한 권력조차도 달러가 지배하는 이 냉혹한 제국에 덧합해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셈입니다. 결국 이 숨막히는 진퇴양난의 구도 속에서 베이징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달러라는 절대 반지의 힘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하여 이란과의 거래를 워싱턴이 영원히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새로운 금융의 철의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무기를 은밀하게 벼려왔습니다. 베이징이 야심차게 꺼내든 그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의 이름은 바로 페트로위안, 즉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칼날이 목미까지 들어오자 중국 지도부는 더 이상 달러라는 남의 놀이터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며 생존을 구걸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을 쏟아부어 미국의 통신망을 대체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통해 중동의 산유국들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안화로 에너지를 거래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달러 패권의 종말이 다가왔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오랜 맹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위안화 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제재라는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완벽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국제금융의 현실은 텔레비전 뉴스 헤드라인처럼 결코 낭만적이거나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페트로위안이라는 화려한 신기루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아직 달러의 철옹성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차갑고 초라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 막대한 국부를 축적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거래 장부에 숫자를 적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쓰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든 가장 안전한 다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유동성을 원합니다. 기축통화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전 세계 누구라도 그 돈의 가치를 믿고 받아준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원대한 꿈은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철저한 자본 통제 아래 굳게 묶여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국경 밖으로 빼낼 수도 없고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나 유로화처럼 자유롭게 거래되지도 않는 돈을 어느 산유국이 기꺼이 금고에 무한정 쌓아두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오직 위안화로만 원유를 거래해야 하는 러시아나 이란조차도 막상 막대한 규모의 위안화를 손에 쥐게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안화로 당장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패널 혹은 저렴한 소비재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왕실이나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이 유럽의 최고급 명품을 사고 런던의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며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은닉하고 싶을 때 위안화는 사실상 아무런 보편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 역시 돌고 돌아 금을 매입하거나 어떻게든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진짜 자산, 즉 달러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억지로 위안화 결제를 강요할 수는 있어도 그 돈을 영원히 보유하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페트로위안은 결국 중국이라는 닫힌 생태계 안에서만 맴도는 반쪽짜리 돈표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결제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고 지정학적 압력을 가하더라도 오랜 세월 축적된 신뢰와 유동성이라는 달러의 압도적인 중력을 단기간에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독자적인 방패가 아직은 미국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내기엔
너무나 얇고 엉성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베이징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금융의 방패가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베이징의 지도자들에게 남은 생존의 선택지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거친 방향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망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결국 물리적인 원유가 이동하는 바다 위의 보급로라도 무력으로 직접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원유를 싣고 오는 길목인 저 거칠고 광활한 바다 위에서 그들은 또 다른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강철의 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중국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원초적인 해법은 물리적인 힘으로 바닷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듯 건조해 왔습니다. 통계 수치만 놓고 본다면 중국 해군은 이미 보유 함정의 숫자 면에서 미국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구축함과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연일 바다를 가르며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중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당장이라도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착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이란에서 산둥성으로 이어지는 그 길고도 험난한 원유 보급로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짐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강철 군함의 숫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혹한 것은 바로 지도를 펼쳐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지정학적 거리와 지리의 저주입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이라는 겉모습 이면에는 치명적인 지리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주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주변, 즉 자국의 해안선에서 육상 기지의 항공 지원과 지대함, 미사일, 우산을 받을 수 있는 제1열도선 내부에서만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카르그 섬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중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험난한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목줄이라 불리는 좁고 얕은 말라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먼 바다, 즉 중국의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함대들이 지상기지의 든든한 보호막을 벗어나 인도양의 푸른 물결 위로 나서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이자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한 미국의 거대한 해양 권력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되고 맙니다. 미국은 단순히 군함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의 핵심적인 바닷목마다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언제든 대양을 건너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들을 끊임없이 순찰시키며 전 지구적인 바다의 보안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의 제해권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강력한 통제 아래 굳게 닫혀있는 철의 장벽과도 같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 해군이 이란에서 오는 어둠의 함대를 호위하기 위해 인도양 깊숙이 함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미국의 압도적인 원거리 타격 능력과 잠수함 전력 앞에 스스로를 고립된 표적으로 던지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텅 빈 앞마당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방어망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끔찍한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을 보유하고도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심장과도 같은 이란산 원유 보급선을 정규군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지켜낼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화려한 군함들은 그저 자국의 앞바다를 맴돌 뿐 정작 생명줄이 걸린 먼 바다의 험난한 파도 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 해양 강국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국지적 군사력을 지니고도 원거리의 에너지를 보호할 원정 권력에서는 확연히 밀리는 현상이야말로 현재 중국이 처한 가장 뼈아픈 군사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어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은 지도부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정규군으로 어둠의 함대를 지킬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지정학적 현실은 결국 중국이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잔혹한 게임의 법칙에 순순히 내맡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마침내 최악의 형태로 발동하는 순간 14억 대륙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경제적 질식 상태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앞서 우리가 짚어본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와 굳게 닫힌 강철의 덫이 마침내 그 잔혹한 이빨을 드러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중동의 사막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고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던 어둠의 함대들이 일제히 멈춰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중국 대륙을 향해 흐르던 검은 피의 공급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산둥성의 수많은 민간 정유소들은 가동을 멈추고 텅 빈 파이프라인만 쳐다봐야 하며 중국 정부는 당장 숨통을 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등해버린 국제시장의 투기적인 가격을 고스란히 지불하며 다른 나라의 비싼 석유를 다급하게 긁어 모아야만 합니다. 이는 곧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기자동차부터 일상적인 플라스틱 생필품까지 중국의 모든 산업 현장을 돌리는 기초에너지가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는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차갑고도 잔인한 재앙.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14억 대륙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붕괴한 부동산 시장과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깊은 침체의 보 속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의 폭등이 몰고 온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덮친다면 베이징의 경제 관료들은 그야말로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됩니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자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거대한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쥐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과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지방 정부들이 연쇄 부도를 맞이하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완벽한 경제적 마비 상태는 중국 지도부가 맞닥뜨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소름 돋는 지정학적 반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폭등하면 제국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패권이 저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철저하게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미국은 높은 유가로 인해 자국의 셰일 석유 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그 거대한 충격을 가볍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값싼 이란산 원유에 국가의 수출 경쟁력과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국은 뼈대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중동의 작은 불꽃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지는 못하지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며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중국의 거대한 국가적 꿈을 최소한 10년 이상 캄캄한 과거로 후퇴시키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워싱턴이 쥐고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비대칭 무기의 실체입니다. 이 차가운 경제학의 징벌은 오직 중국 내부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 큰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이기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거나 부품 가격을 무자비하게 폭등시킨다면 그 무서운 여파는 결코 만리장성 안쪽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너무나도 촘촘하고 복잡한 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피를 토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그 파괴적인 여진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피를 토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그 파괴적인 여진은 결코 만리장성 안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도로 연결된 세계화의 시대에서 중국 경제의 마비는 단지 한 국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공급망을 쥐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심장입니다. 만약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 단가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린다면, 그 순간부터 전 세계의 항구와 물류 창고들은 텅 비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중국의 값싼 중간재와 원자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주변의 경제 강국들, 바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저 멀리 유럽의 산업지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첨단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2차전지 배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중국산 희토류와 기초화학물질, 그리고 수많은 부품들이 마치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원유가 끊겨 중국의 화학공장과 부품 제조 시설들이 멈춰선다면 당장 한국의 첨단 수출 산업 전체가 치명적인 부품난에 허덕이며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생산 비용 폭등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전이되고, 이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터진 경제적 동맥경화가 서해를 건너와 서울과 울산, 구미의 산업단지들의 숨통을 순식간에 조여오는 끔찍한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이 설계한 이 정교하고도 무자비한 지정학적 덫이 가진 가장 역설적이고 위험한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굴기를 꺾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의 에너지망과 금융제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지금, 중국의 목을 조르는 이 치명적인 덫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함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대한 글로벌 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망가지면 그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던 한국과 일본, 유럽의 기계들마저 일제히 멈춰서게 됩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던진 부메랑이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의 해안가를 덮치는 격입니다.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붕괴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혼란이라는 막대한 부작용을 온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 사막의 어느 낡은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하던 유령선 몇 척이 멈춰섰을 뿐인데, 그 나비의 날갯짓은 결국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밥상 물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적 태풍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위태롭고 결정적인 지정학적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굴러다니는 검은 기름통 하나가 아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을 결정짓고, 워싱턴과 베이징의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란발 초대형 충격은 단지 중국 경제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 숨막히는 연쇄 반응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베이징의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향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연쇄 반응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베이징에 굳게 닫힌 붉은 문 너머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역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이 지정학적 올가미의 서늘한 감촉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국가의 모든 명운을 걸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거대한 사막과 초원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과감하게 버린 채 전기자동차 굴기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감 있는 친환경 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선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중동의 석유와 미국의 달러 제재라는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국가 안보적 생존 본능이 딜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쬐는 태양빛과 불어오는 바람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로 굴러가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들은 미 해군이 통제하는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유령 유조선들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완전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거대한 무적의 방패를 서둘러 완성하려는 자와 그 방패가 온전히 형태를 갖추기 전에 상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으려는 자 사이의 피, 말리는 숨, 막히는 경주입니다. 워싱턴의 냉혹한 전략가들은 베이징의 이러한 원대한 탈주 계획을 결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지정학적 약점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전에 이란을 향한 금융제재의 고삐를 더욱 거칠고 촘촘하게 당기는 한편 첨단 반도체와 핵심 기술 통제의 장벽을 겹겹이 높여 중국 경제의 남은 피마저 말려버리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하는 화려하게 포장된 강대국들의 외교 무대. 이면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의 체력이 먼저 고갈되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치명적인 급소를 깊숙이 움켜쥔 채 끝없는 인내심을 겨루는 잔혹한 소모전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체스판 위에서 완벽하고도 영원한 승자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쳐놓은 금융과 해양 통제의 덫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덫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미국의 맹방들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를 함께 파멸의 깊은 내수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끔찍한 양날의 검을 워싱턴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의 압도적인 내수 시장과 강력한 국가 통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제국을 건설하려 핏발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공장을 돌리고 거리를 밝히는 생명선의 절반 이상은 가장 적대적인 감시망이 깔린 바다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인 중동의 사막을 아슬아슬하게 건너와야만 하는 뼈아픈 현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아픈 약점을 깊숙이 파고들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대한 교착 상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에 가장 적나라하고도 서글픈 민낯일 것입니다. 이제 길고 숨 가빴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의 앞에는 감히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하고 무거운 질문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 멀리 중동의 모래사막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화염에 완전히 휩싸여버리기 전에 아시아의 거대한 용은 과연 화석 연료와 달러 제재라는 이 낡고 무거운 구속복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계 경제의 핏줄 깊숙이 파고든 워싱턴의 정교하고도 무자비한 함정이 한 발 앞서 중국의 심장부를 향해 영원히 닫혀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위태로운 지정학적 줄타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모래시계는 속절없이 바닥을 향해 흘러내리며 처음 우리가 던졌던 그 서늘한 제목의 문장을 차갑게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베이징에게 남은 시간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